부산에서 26살의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걸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에이즈 감염 여성이 부산 전역에서 묻지마식 성매매를 한 사실. 에이즈 본인이 감염 사실 알고도 생활비 벌기 위해서 그랬다면서요? 이 여성은 원래 19살 때이던 2010년경에도 이제 10년경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 사건의 시작은 언론 보도였는데요. 10월 19일에 부산일보에서 HIV 감염 여성이 온라인에서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를 했다. 부산일보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여성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기사가 이제 단독 보도로 10월 19일 아침에 조간으로 보도된 뒤에 그날 하루 동안 포털 사이트 253건에 이 부산 에이즈녀라는 이 여성을 이렇게 여성을 이름을 붙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기사를 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본 사람들도, 아니면 지나가면서 본 사람도 에이즈녀라고 했을 때는 이미 머릿속에 스토리가 다 지나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 여성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성매매를 했구나, 이건 정말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고 그냥 그 단어 하나로 다 끝났버렸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사 취재를 하면서 여성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파트에서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목소리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말하라고, 아랫집에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에서 이 자기 가족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갈까 봐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염 여성이 에이즈까지 확 이렇게 번진 상태가 아니라 HIV 감염 상태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는 기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또 한 번 기사화가 돼서 다시 자기 딸이 언론 도마 위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두려움. 특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동네에서 특정이 된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네, 아니에요. 예. 사실 다른 기사들은 지역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느 지역인지에 나오는 것도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평생 사셨거든요. 그 HIV랑 에이즈 차이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HIV는 어떤 면역 체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야, 아닌가? 알았어. HIV는 바이러스야. 네,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HIV고, 그렇죠. 예. 근데 이 감염이 돼서 감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면역 상태가 낮아져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 진짜 사소한 병원균에 감염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확 나빠지는 그 나빠지는 상태가 에이즈죠. 예.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70까지, 80까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 에이즈가 보고됐을 때는 2년 안에 사망률 치사율이 40%다라고 뭐 60%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단계 전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HIV는 실제로 이제 전염시킨다, 그러니까 매개체로 많이 보는데 사실상 감염 전파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도 와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소거되어 있는 것이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그렇죠. 네. 점이랑, 그다음에 알선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3급인데요. 몇 살 정도다라고 하면 더 쉬울 것 같으네요. 7세 3개월, 의사소통은 7세 3개월, 사회적 성숙도 수준은 7세 8개월. 학년기를 지나면서 계속 왕따나 친구들 간의 폭력을 당하면서 학년기를 지나왔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자퇴한 뒤에 이제 계속 가출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성이 19세에 HIV 감염이 된 거죠.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저는 또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문장 완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말하자면 문장의 일부가 지시되면 피검자가 뒷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했을 때,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맞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애들한테 맞는 거,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맞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성이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남자친구라 불리우는 이 사람들, 그 사람의 친구와 같이 생활하는 것 또한 어떤 삶을 했을까라는 어떤 끔찍한 약간 지옥 같은 느낌이 사실은 좀 들어서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좀 힘들기도 했어요. 이 사건에선 수사기관의 역할이 있어요. 수사기관의 경찰이 물어봤어요. 근데 HIV 감염인 상태이고 에이즈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경찰에게 사건 담당한 팀장이 물어봤는데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문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던가요? 네, 친절하게. 그래요? 경찰 되게 친절하고 다행이네요. 젠틀한 경찰이었어요. 젠틀한 젊은 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HIV 감염인이랑 에이즈가 뭐 다른가요? 제가 그 정도 의료적 지식은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방향 자체가 그래서 구매 성매수남을 찾는 거에 집중이 됐는데 찾기 위한 목표가 이 성매매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성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혐의를 입증하는 구실이 되는 거죠. 성매수남의 감염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수냐 기수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됐으면 기수가 되는 거죠. 예. 이 HIV와 에이즈가 뭐가 다르죠? 라고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물어보는 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상식죄. 예. 그리고 최소한 HIV 감염인은 자기가 수사를 하려면 검색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색해보고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 자기 감염될 수도 있잖아, 막말로. 그러면 뭐 확인을 해보고 얘가 얘기만 해서는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해보면 당연히 HIV 감염인가 에이즈 차이를 알 수 있을 텐데 모르거나 아예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제 HIV 보고서, 낙인지표 보고서 나왔을 때 이제 그 HIV 감염인 사랑방도 가보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염 경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만 어떤 형태가 됐건 뭔가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성적 문란이라고 표현을 하던 뭐라고 표현을 하던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잘못해서 그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 암적인 존재가 된 자기 책임이다.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냐 이런 공포에 완전히 짓눌려 있다는 느낌 그때 받았었거든요. 이 사례 같이 뭐 여성이고 지적 장애가 있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줘도 되는 사건, 아무렇게나 말해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소비가 되는 것들이 어떤 이미지들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 이제 강화한 낙인 때문에 HIV 감염인이 사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요. 지적장애만 있어도 예를 들면 뭔가 어딘가에 가서 뭐 단순 노동, 사회적 기업의 노동,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사회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여성이 사실은 26세이지만 19세에 만 19세에 감염이 됐는데 그 뒤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고 집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본인 자꾸 집을 나가게 되고 나가서 그래서 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성매매라는 게 또 지적장애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매매 피해법에 의해 성매매 방지법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해본 일, 내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 정도로밖에 아마 생각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인터뷰를 하진 못했어요, 여성을. 그래서 계속 접견가는 여기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센터 산림소장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이 여성이 성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도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자친구라고 불리는 B 씨랑 그다음에 그 남자친구의 친구인 C 씨랑 이렇게 셋이 같이 살았거든요. 이 세 사람은 세 성인의 생활비를 버는 주체가 이 여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돈이 필요하면 한번 성매매 해서 뭐 우리 라면도 사고 담배도 사고 술도 사야지 이렇게 하면 이 여성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관계를 좋아하고 의존하고 얘를 때릴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7살 아이 구슬리듯이 있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데 가서 성매매 한번 하고 돈을 받아오면 좋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뭐 꼭
꼭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시켜서는 강요가 아닌가라는 거를 수사를 할 때 지적장애가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 배려가 없었던 거죠. 이 사건에서. 제가 그 HIV 감염인들 인터뷰할 때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머니가 선생님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는. 그래서 아들이 그거에 아까 동성애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HIV에 감염됐다라는 거를 동성애보다 훨씬 힘들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의학적으로는 공부 학습을 통해서.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집에서 샤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 그 어린 동생이. 그때 남성은 한 30살 정도 됐었고. 근데 이제 어머니의 논리는 그게 10,0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혹시 네 동생한테 그럴 수 있으니 집에서 목욕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이제 그 이후로 당연히 뭐 이런 국을 따로 끓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다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내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집에서 한 번도 목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목욕을 했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무장을 한 채 그 목욕탕 전체를 닦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샤워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나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게 락스 뿌려가지고 치크치크치크 하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 마음은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가지고 있는 편견의 두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의 문제고 충분히 머리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하지만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 편견 속에서 말한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게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가족도 이럴지인데 재판부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날 부산 갔을 때 그날이 첫 공판이어서 당연히 다음 공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사 그때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사실조회를 신청해 놨다 여러 병원들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적장애 3급인데 원래는 지적장애 2급이었대요. 근데 2012년에 다시 검사를 받으면서 3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정신건강의 상태를 다시 좀 측정하고 뭐 심리적인 건강 또 성매매를 했으니까 성매매 행위가 사람들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그 행위에서 또 여성이 피해를 내면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걸 다시 측정하는 검사를 해보려고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아니 뭐 그 심신미약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심신미약 입증하려면 이미 다 제출이 됐는데 뭐 더 필요하냐. 괜찮다 안 해도 된다. 계속 그래서 변호사가 계속 아닙니다. 이미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연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다음 공판 날짜 한 번 더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충분하다. 그냥 됐다. 지금 이 드러난 사실만 아니 얘가 HIV 걸렸어. 성매매 했어. 게다가 재범이야. 뭘 더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이 여성이 살아온 삶 동안에 그 지적장애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계속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여성이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매수남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줬으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HIV라는 게 여성한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차별이나 편견이나 배제 훨씬 더 강해진다. 그 HIV 감염인 사랑방에도 여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은 잘 안 만날 나와요. 수가 없어. 예. 남성들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HIV 감염인 남성이면 동성애자, 게이 이 정도라면 HIV 감염인 여성은 창녀, 성매매 여성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 공식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공식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건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서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HIV 감염 환자들이 치과도 못 다닌다는 사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과는 이제 뭐 발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직접 이제 혈액을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HIV 감염됐다고 밝히면 뭐 병원 시트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이런 의사들의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데 에이즈가 죽지 않는다라는 사회문화적 캠페인을 매직 존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건 그 보건의학적 관리가 되어야 이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실 누구라도 그 불도장 같은
낙인이 자기에게 찍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어떤 성매매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어렵네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김승옥 교수님이 그 돈 오페라리오 교수 인터뷰했을 때 미국의 1980년대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2017년의 상황은 미국의 1980년대 상황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HIV를 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 HIV 감염인이 자기 감염을 숨기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 전염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오히려 정말 두려워하는 에이즈를 퍼뜨리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정기구독 해야 돼. 이런 정기구독 해주세요. 02-2013에 1300번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네, 알려드립니다. 1566에 9595 해야 되잖아요. 1566에 959, 예, 그것도 되죠. 1566에 959. 기사 제보는 710에 0519. 그러니까 760에 0514. 아니 그 1566에 9595 해가지고 저기 김환 기자나 하호영 기자 이름으로 했. 수지는 왜? 박수진 기자 이름을 하면 수진 안 기자. 돼? 그냥 우리 둘 하면 안 돼? 안 돼. 어쨌든 한겨레 20일 많은 정기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내가 김기태 선배 있을 때 썼던 게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파트였어. 근데 가출을 하면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 또래들 중에 여성이 있으면 그런 얘를 식으로 내보내는 거지. 가출팸에서의 또 여성이 대상화됐지. 가출팸까지도 아니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왜냐면 인터넷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그게 너무 손쉽게 다가오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했어.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한 번은 몇 번째 가출을 때였는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다 하면서 막 우는데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지옥이다. 그때 그랬었는데 이게 다시 이거 읽어보니까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지금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니 그 키도 커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게 없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지적장애인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 종류의 제스처나 말투가 없어. 그러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고 말을 되게 빨리 하더라고.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얘가 좀 어눌하게 얘기하거나 말을 좀 천천히 하거나 이렇게 혹은 자기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경찰도 얘가 장애가 있다라고 의식할 수 있는데 이 본인이 또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정신지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다른 사람이랑 똑같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7살의 지능, 7살의 그 미국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7, 8세의 그 연령과 7, 8세 그걸로 20년을 살아온 거 아니야 이 여성은.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7세에 말하는 정도로 자신이 생활해온 그런 뭐 생존 성매매나 방식. 성폭력이나 그 현장 안에서 그 사람들 언어를 자기가 가지고 계속 야, 근데 난 생활하면 진짜로 말을 배우니까. 맞는 거 정말 와.